P, B바 A야. 그러면 이건 뭐란 얘기야?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나타날 확률이야. B가 발생할 확률이니까 그냥 P, B바 A를 구하는 식만 알면 돼. 그럼 분모, 분의 분자는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면 돼. 그럼 이미 A라는 사건의 확률은 나왔으니까 갖다 쓰면 되고, 곱사건의 확률인데 얘가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합집합의 여집합과 같죠? 그러니까 합집합의 여사건이잖아. 그러니까 이래서 얼마만큼 뺀 거야? 이거는 누구의 확률만큼?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을 뺀 게 0.2와 같은 거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이 얼마이다? 0.8이다. 그럼 0.8은 누구랑? A사건 더하기 B사건 빼기 누구랑? A하고 B의 곱사건을 뺀 확률이기 때문에 이 값이 얼마야? 0.1 되지. 그러니까 0.5분의 이제 가져다가 계산만 하면 끝나니까 확률은 0.2. 이거는 그냥 수로 식으로 풀어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알고 있죠? 누구하고 똑같아? B차 A야. 그래서 B차 A를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지. 교집합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차집합으로 표현하면 교집합을 빼는 방법이 있고, 합집합으로 표현하면 누구를 빼면 되고, A집합을 빼면 되고. 자, 얘네들 이용해서 우리가 들어가면 돼. B차 A니까 요 자리의 확률입니다. 요 자리의 확률. 그래서 집합 B에서 원소를 뺄 때는 교집합의 원소를 뺀 나머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얘가 나온 거고, 합집합에서 뺄 때는 누구만큼 집합 A를 뺀 나머지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성질 하나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 중에서 가져다 쓰면 되지 이제. 자, 그 다음에 345번입니다. 345번은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져서 차례대로 A, B라고 하자. 그리고 처음 나온 눈을 A로 놓고 두 번째 나오는 눈을 B라고 했을 때 A, B가 짝수일 때 이거야. 그럼 얘가 뭐야? 이게 먼저 선행된 거지. 그러니까 A, B가 짝수일 때를 우리가 A로 놓고 그때 A 더하기 B가 짝수일 확률을 B라고 놓으면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거지. A 곱하기 B가 짝수일 때 A 더하기 B가 짝수일 확률을 구하여라. 그러면 A의 확률 분의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자 그 말이네. 그럼 PA의 확률은 이미 구해지죠. A, B가 짝수니까 뭐야? 둘 다 짝수거나 둘 중에 하나만 짝수여도 돼. 그러니까 다 골라도 되고 뭘 빼도 돼. 여사건으로 들어가면 둘 다 홀수일 때를 빼버리면 되지. 그래서 PA의 경우는 여사건의 확률로 들어가서 뭐가 되도록? 둘 다 홀수인 거. 둘 다 A와 B가 둘 다 홀수가 나올 때 확률을 뺄 거기 때문에 A도 홀수, B도 홀수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제. 그래서 얼마? 4분의 3. 그래서 A 사건, A 곱하기 B가 짝수일 때 확률은 4분의 3. 자, 그 다음에 A와 B의 곱사건이니까 A 더하기 B가 짝수일 확률이야. 그러면 두 수의 합이 짝수가 돼야 되니까 요 안에 A라는 사건 이거잖아. 원래는 이게 표본 공간이야. 근데 이 안에는 A하고 B가 모두 짝수인 경우도 있지만 둘 다 짝수인 경우도 있지만 둘 다 홀수인 경우도 있단 얘기고 둘 중에 하나가 홀수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표본 공간은 이제 뭘로 바뀐 거야? A 곱하기 B가 뭐일 때로 바꿔져? 짝수일 때가 바로 뭐가 돼? 표본 공간이 된 거야. 그러면 이 안에서 A 더하기 B가 짝수야. 그러면 이 안에 짝수는 이렇게 돼 있겠지. 짝수 곱하기 짝수인 거랑 홀수 곱하기 짝수인 경우랑 짝수하고 누가 나오는 경우 홀수가 나오는 이 세 가지 사건으로 나눠졌다는 얘기야.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세 개가. 그럼 이 안에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A 더하기 B가 짝수일 때니까 어느 쪽 확률을 물어보는 거야? 요거의 확률을 물어보는 거지. 표본 공간이 A로 바뀌었습니다. 둘 다 짝수, 아니 곱했을 때 짝수로. 그냥 두 번 던졌을 때는 원래 전체 사건 S였을 거고, 그러면 문제는 얘 안에서 얘가 나올 확률이기 때문에 요때 확률만 찾아가면 돼. 그러면 둘 다 짝수니까 얼마겠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일 때잖아. 그러니까 얼마야? 4분의 1. 그래서 정리하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A 곱하기 B가 짝수일 때 A와 B의 곱사건은 A 곱하기 B가 짝수이면서 A 더하기 B도 짝수가 되는 확률이기 때문에 4분의 1. 그래서 얼마? 3분의 1이 확률이 되는 거라.
되죠? 됐지? 표본 공간 바뀌는 거랑. 자, 그 다음에 346번 한번 잠깐 봐볼게. 전체 학생 수의 40%는 남학생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가 남학생. 그럼 여기가 여학생. 그럼 얘가 40%니까 100분의 40. 얘가 100분의 60.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 그럼 얘가 표본 공간이고, 얘가 A1이고, 얘가 A2고, 둘은 서로 배반 사건이고. 됐죠? 그럼 그 안에서 남학생 전체의 24%, 여기서 자전거를 등교한 남학생은 전체의 24%이다. 자, 뭐라고 돼 있어? 고등학생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학생이 남학생일 때야. 그럼 얘를 우리가 뭘로 놔? 2로 놨을 때. 이때 자전거야. 그럼 이 안에서가 있지. 그럼 표본 공간이 누구로 바뀌어? A1으로 바뀐 상태야. 그죠? 그럼 이 안에서 이제 누구하고 누구가 있어? 자전거와 자전거가 아닌 애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자전거 학생이 전체의 얼마? 24%니까 100분의 24라는 얘기네. 자, 그럼 문제는 이거네. 택한 학생이 남학생일 때 자전거로 등교한 학생이니까 이거네. 요거. 그러면 2의 확률분의 A곱 2.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 자, 그러니까 이제 뭐가 돼? 자, 남학생일 때라고 되어 있으니까 100분의 40분의 A와 B의 곱사건이니까 여기 말하겠지. 전체 100분의 얼마다? 24. 약분. 그래서 40분의 24. 그래서 확률은 0.6. 자, 이렇게 찾아가는 게 이제 간단한 예로 조건부 확률에 나오는 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349번. 자, 349번은 이미 표본 공간을 이렇게 분할해서 나타내줬어. 이미 나타내줬어. 2학년 전체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제2외국어 선택 과목을 조사했다. 자, 임의로 뽑은 학생이 일본어를 선택한 학생일 때 그 학생이 여학생. 그러니까 일본어니까 요 자리겠지. 그럼 이 자리에서 누구를 말하는 거야?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나누었을 때 여기에 확률이 얼마냐고 물어보네. 그러면 임의로 뽑은 학생이 일본어를 선택한 학생일 때 그 학생이 누가 돼야 된다? 여학생일 확률을 물어보는 거네. 이렇게 보게. 여학생일 확률. 그럼 여학생이 되는 사건을 A라고 놓으면 이거지. 이제 한 명을 뽑았는데 일본어 중에서 뽑았을 때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면 돼? 일본어의 확률이니까 300분의 얼마? 135. 분의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이니까 300분의 얼마? 75. 약분. 135분의 75. 나머지는 뭔지 계산하면 되지?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나머지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 자, 354번입니다. 2개의 불량품을 포함하여 12개의 제품이 들어있는 상자가 이렇게 하나 있다. 자, 12개의 제품이 들어있습니다. 임의로 한 개씩 몇 번 꺼낼 때? 2번. 자, 구분해.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앞에서 조건부 확률에서는 뭐뭐일 때 하면 찾는다고 했는데, 자, 지금 같은 문제는 차이가 뭐야? 조건부 확률 앞에서 봤던 문제하고 차이점이 뭐야? 여기는 조건부 확률을 가져다 쓰긴 한데 곱셈 정리야. 뭐가 있어? 조건부 확률하고 차이점이 있어, 문장에. 곱셈 정리를 가져다 쓸 거랑 조건부 확률을 가져다 쓸 때랑 차이점이 있어. 뭐가 달라? 횟수? 또 순서가 나와. 차례대로, 순서대로. 듣고 있지, 시우야? 그런 말이 나왔을 때는 조건부 확률이 아니라 뭘로? 곱셈 정리 가져다 쓰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해왔던 걸 그대로 하면 되는 거라고. 근데 이제 그거를 조건부 확률로 표현해라 그러면 처음에 쓸 때는 어려워, 기호로 표현할 때. 그러니까 먼저 정 안 되면 식을 먼저 만들어 놓고 걔를 거꾸로 조건부 확률을 가지고 있는 식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기는 해. 그거는 이제 언제 시험 볼 때 이제 서술형을 꼭 써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해주면 돼. 정 모르겠으면. 그치? 자, 그러면 여기는 2개의 불량품을 포함한 12개의 제품이 있을 때 한 개씩 2번을 꺼낼 거야. 그랬을 때 2번 모두 뭐가 아닌 불량품이 아닌 제품을 꺼낼 확률. 그러니까 처음에 꺼낸 사건을 우리가 뭐라 그래? 처음에 한번 꺼내고 그 다음에 2번째 꺼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처음에 꺼낸 게 불량품이 아닐 때 그 다음에 2번째도 불량품이 아닐 확률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거지. 처음에 불량품을 꺼낼 확률을 A라고나. 그럼 이거의 확률은 얼마냐면 15분의 10이야. 됐죠? 근데 2번째는 달라지겠지. 꺼낸 건 다시 넣지 않는다 그랬어. 그치? 순서대로 들어가고 있죠? 그럼 2번째 꺼낼 때는 달라져. 누구를 먼저 꺼냈을 때 확률로 가야 돼. 2번째는 A, 처음에 불량품이 아닌 걸 꺼냈을 때 그 다음에 불량품이 아닌 게 나온 거를 B라고 했을 때 A가 P, B가 A로 바뀌어. 그러면 누구로 들어간다? 문제는 A와 B의 곱셈 정리로. 그러니까 첫 번째 그냥 이걸 적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처음에 불량품이 아닌 게 나올 게 12분의 10이야. 그럼 그 다음에 나올 거는 얼마겠어? 하나를 꺼내버렸기 때문에 11분의 얼마로 바뀌어? 9로 바뀌어. 조건 확률하고 구분이 됩니다. 이거는 순서대로 갔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뽑은 거고 이게 몇 번째? 2번째. 꺼낸 걸 다시 넣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 확률에 영향을 주지. 그러니까 이거 독립은 아니고 뭐가 돼? 종속이고. 그래서 얘를 기호로 쓰면 이렇게 되겠지. A라는 사건이 처음에 불량품이 아닌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난 거야? A를 뽑고 나서 그 다음에 똑같이 뭐가 되는 거야? 불량품이 아닌 확률을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지. P, A교 A와 B의 곱사건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문제로 바뀌지. 달라져. 2번 꺼낼 때 라고 되어 있지만 차례대로 한 개씩이라는 말이 결국 뭐야? 순서대로 차례대로 한 개씩 꺼냈기 때문에 얘는 조건부 확률이 아니라 뭘로? 확률의 곱셈 정리로. 그래서 처음에 나타나는 사건의 확률, 그 다음에 2번째 이루어지는 사건의 확률끼리 서로 곱하면 되지. 자, 그 다음에 358번입니다. 어떤 축구팀은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비가 내릴 때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0.7이고 내리지 않을 때를 이길 확률을 0.5라고 한다. 그러면 비가 내릴 때를 A라고 놓고 내리지 않을 때를 그것의 여사건 A의 여사건으로 놔보게. 그럼 이길 때를 우리가 뭘로 놔? 2로 놓고. 그럼 이거 뭐하고 똑같아? 비가 내릴 때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0.7이니까 이거지. 비가 내릴 때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얼마? 0.7인 거고, 그 다음에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이길 확률이 얼마인 것과 같다? 0.5인 것과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어. 조건부 확률로 표현을 하면. 이해됐어? 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돼 있어? 문제는 비가 내릴 확률이 0.2일 때 이 팀이 매일 경기에서 이길 확률을 구하시오. 이거지? 표현을 하면 비가 올 때랑 비가 오지 않을 때랑 있어. 그 다음에 이긴다고 되어 있잖아. 그럼 여기는 비가 올 때 사건인 거고 여기는 비가 오지 않을 때 사건인 거잖아.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돼? 여기가 올라가겠지. 뭐가 돼? 이길 때 확률. 그러니까 이 자리하고 이 자리 구하는 문제지. 자, 그러니까 이길 때 확률 구하면 이거겠죠. 그럼 문제는 이 팀이 내일 경기에서 이긴다야. 이긴다. 이길 거야. 그럼 이길 때의 확률 물어보니까 얘겠지. 이길 때. 이길 때니까 언제겠어? 비가 오고 이기는 거랑 비가 오지 않고 이기는 거랑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비가 오고 이기는 거랑 비가 오지 않는 거니까 이거겠지. 비가 오고 그리고 이길 때의 확률이랑 여기도 구하는 문제잖아. 여기하고 여기 구하는 문제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이거하고 뭐가 들어가야 돼? 비가 오지 않으면서 이길 때 확률 찾으면 이게 뭐가 돼 이제? 비가 왔을 때 비가 오든 안 오든 이 팀이 내일 뭐 하는 거? 경기에서 이길 때의 확률.
그러니까 B가 오고 이길 확률이니까 0.2 아니 0.7. 그 다음에 B가 오지 않고 이길 확률이니까 0.8 곱하기 0.5. 그럼 이거를 조건부 확률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B가 왔을 때 이기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 쓰는 거지. B가 올 때를 우리가 A로 놓기로 했잖아. 곱하기 P 2 바 A가 되는 거고, 여기는 B가 오지 않을 때 이길 확률이니까 P 2 바 A의 여사건. 요걸 말하는 거지 지금. 그래서 얘를 식으로 쓴 게 이거야 이제. 0.2 곱하기 0.7 더하기 0.8 곱하기 0.5 이거 더하면 되죠.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동안에 확률을 공부하면서 썼던 거를 다시 수식화 시키는 거고 다른 용어들로 표현하고 있구나 하고, 어렵게 생각하면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 그냥 우리가 공부했던 거를 조금 표현을 달리 했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했던 거 알고 있는 대로만 풀면 다 맞아. 알고 있는 대로. 얘를 막 애써서 조건부 확률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데 그렇지 않고 알고 있는 방법대로 풀기만 하면 다 풀어져. 그 다음에 362번입니다. 자, 362번 보면 어느 학급은 전체 학생의 60%가 안경을 쓰는데, 자, 시력 검사를 한 결과 안경을 쓴 학생의 24분의 1과 안경을 쓰지 않은 학생의 10분의 1이 재검사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 이 학급의 전체 학생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학생이 재검사 요청을 받았을 때, 여기는 이제 조건부 확률로 들어가죠. 이 학생이 안경 썼을 확률을 물어봐. 그러면 뭐뭐 했을 때니까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임의로 택한 학생이 한 명이 재검사 요청을 받았을 때, 그럼 재검사 요청 받은 거를 우리가 전부 다 뭘로 놔? 2로 놓고, 안경 썼을 때의 사건을 우리가 뭘로 놔? A로. 그럼 이거지. 그림상으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림 잠깐 보이면. 자, 문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60%가 안경을 썼어.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지겠지. 그럼 두 개의 사건, 배반 사건으로 나눠지죠. 60% 안경 쓴 사람과 40%의 안경 쓰지 않은 아이들로 나눠져. 그러니까 얘네들이 분할됐지. 일단은 표본 공간 자체가 배반 사건으로 분할됐죠. 근데 이 안에서 지금 뭘 원해? 재검사 요청 받았어. 그러니까 재검사 요청 받은 사건을 여기다 뭐 하는 거하고 똑같아. 덧댄 거하고 똑같아. 위에다가 하나 더 붙여준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얘가 이렇게 바뀌지. 그럼 이거지 이제. 재검사 요청을 받았을 때 걔네들이 뭘 써야 돼? 안경 쓴 확률이니까 문제는 이걸 찾아가라 그거야. 자, 요 자리는 뭐가 돼? 자, A라는 사건과 E라는 사건의 곱사건이고, 여기는 안경을 쓰지 않는 애들과 재검사 요청 받은 애들의 곱사건이야. 그러면 이 자리는 지금 누구의 사건이야? 재검사 요청 받았으니까 얘네 둘이 더한 게 뭐가 돼? 재검사 요청 받은 아이들의 확률이겠지. 그죠? 그러니까 누가 돼? A하고 E의 곱사건이랑 A의 여사건하고 얘랑 곱사건의 확률이 누구를 물어보는 것 같다. 재검사 요청을 받은 학생들의 확률을 물어보는 것과 같지.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건 누구 물어봐? 얘 찾으란 얘기야. 그래서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모르는 걸 거꾸로 찾아가는 거야. 표본 공간이 왜냐하면 바뀌었죠 지금. 재검사 요청하는 어디로 바뀌게 돼? 표본 공간 자체가 어디로 바뀌어? 얘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사건이지. 그래서 적어보면 이제 이거겠지. 뭘 했을 때? 재검사 요청을 받았을 때 뭐 물어봐? 안경 쓴 학생의 확률을 물어보는 거지. 근데 이 문제는 이거야. 원래는 문제는 안경 쓴 학생 중에서 재검 요청 받은 확률을 알려준 거하고 똑같잖아. 반대로 가는 거지. 그래서 적어보면 이제 이렇게 가네. 좀 웃기겠네. 이걸로 물어보는 거지. 이거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뭘 찾은 거야? 재검사 요청 받았을 때 확률을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누구? A와 E의 곱사건과 A의 여사건과 E의 곱사건이 표본 공간으로 바뀌는 거고, 그 안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사건이 얘야. 그래서 적으면 이제 얼마?
A이면서 2니까 이 자리 확률이잖아. 그래서 100분의 60 곱하기 얘네들이 전체의 24분의 1이니까 곱하기 얼마 해주면 되고 24분의 1 더하기 6건이니까 100분의 60 중에서 얼마 10분의 1 세금 요청 받았다. 분의 누구? 분모만 잘 찾으면 분자 그냥 나온다 했잖아. 얘가 분자지. 100분의 60 곱하기 24분의 1의 확률을 찾는 문제. 자, 그 다음에 독립하고 종속 이제 구분하는 거 잠깐 요거까지만 하게. 자, 독립사건은 A와 B가 독립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뭐라 그랬다?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서로 독립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A의 확률하고 B의 확률을 곱한 게 누구하고 같다?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과 서로 같으면 이게 뭐가 된다 했어? 독립이 된다 그랬어. 그러면 이 368번 간단한 예로 동전을 두 번 던졌어. 그랬을 때 첫 번째 앞면이 나오는 게 뭐겠어? A라 그랬으니까 요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앞면 나오고 뒷면 나올 수 있는 이런 경우겠지. 그죠? 그럼 요때 확률, A의 확률이 얼마 나오게 돼? 원래 전 사건은 이거지. 표본 공간은 둘 다 앞면 뒷면, 뒷면 앞면, 뒷면 뒷면 이게 다야. 두 번 던졌으니까. 두 번 던졌을 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얘네들을 모아놓은 게 이제 표본 공간이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제 뭐야 돼? 그 중에서 얘네 둘이 나오는 거니까 확률이 얼마야? 4분의 2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앞면이 나오는 사건이 B야. 그럼 B의 확률은 얼마가 되고? 앞면이 두 번째 앞면이 나오는 거니까 누구 있어? 얘잖아. 얘랑 얘인 거지. 두 가지니까 얼마야? 4분의 2. 약분해서 2분의 1, 2분의 1. 자, C의 확률은 그럼 얼마야? 앞면과 뒷면이 한 번씩 나오는 거니까 이거 두 가지겠지. 그럼 얘도 얼마야? 2분의 1이지. 됐죠? 됐지? 자, 그러면 A하고 B하고 독립이냐 아니냐고 물어보고 있어. 그럼 뭐 해야 돼? A하고 B의 곱사건 찾아야지. A라는 사건은 이거야. 둘 다 하거나 요렇게 나오는 게 A 사건인 거고, B 사건은 두 번째 앞면이 나오는 거니까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는 경우가 B 사건인 거고, C 사건은 앞면과 뒷면이 한 번씩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되어 있는 경우야. 그러면 자, A하고 B의 교집합 찾아. 그럼 얘네 둘 사이에서 교집합은 누구야? 얘지. 그럼 이거의 확률은 그럼 얼마가 돼? P,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은 얼마? 4분의 1이야. 그럼 PA 곱하기 PB 얼마 나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얼마? 둘이 서로 어때? 같아. 그러니까 얘네 둘은 뭐라고 한다? 독립이다라고 읽으면 된다고. 그냥 직관적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판단을 하라고. 자, 니은입니다. 니은은 B하고 C니까 B하고 C의 곱사건 찾아. 그럼 B하고 C니까 공통인 게 누구 있어? TH잖아. 그럼 얘의 확률도 지금 얼마가 되는 거야? 4분의 1이야. 그럼 자, B의 확률 2분의 1이지 C의 확률도 2분의 1이죠. 근데 곱사건의 확률하고 서로 같죠. 그러니까 B하고 C도 뭐라고 할 수 있다? 서로 독립이다. 이렇게 읽으면 되지. 됐죠? B의 확률, C의 확률 같으니까 얘도 독립이야. 자, A하고 C 봅니다. 자, 디귿. A하고 C의 곱사건 확인해. 그럼 A가 요거고 C가 얘야. 곱사건은 누구야? HT잖아. 얘의 확률 얼마야? 4분의 1이죠? A의 확률 얼마고? 얘의 확률 얼마? 2분의 1이죠? 얘도 얼마야? 2분의 1이죠? 둘이 곱해서 확률 4분의 1이랑 곱사건의 확률이랑 서로 같아. 그러니까 A와 C도 서로 독립이다.
그래서 여기는 A, B, C가 모두 독립인 경우가 되지. 시우야 뭐 이상한 거 이해 안 된 거 있어? 말해봐. 그냥 이해하고 있어. 이해하고 있어? 자, 요렇게 찾아가는 게 독립이야. 응? 하나만 더 볼까? 요거까지만. 1부터 15까지 15개 공이 있고, 자, 홀수가 적힌 공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해. 그럼 A는 1, 3, 5, 7, 9, 11, 13, 15야. 그러면 확률이 얼마야? 15분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얘가 확률이야. 자, B라는 사건도 먼저 찾아 놓습니다. B는 짝수공이 나오는 거니까 2, 4, 6에 8에 10, 12, 14까지. 그럼 얘 확률 얼마냐면 15분의 7이야. 자, C 사건 찾아봅니다. 소수가 적힌 거니까 2, 3, 5, 7, 11, 13까지야. 그럼 얘 확률은 15분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6이야. 됐죠? 자, A하고 B는 서로 배반이냐? 배반 사건의 뜻은 뭐라겠어? 그들의 곱사건이 반드시 뭐가 돼야 돼? 공사건이 돼야 돼. 그러면 A하고 B는 홀수하고 짝수니까 둘의 교집합이 있어 없어? 공집합이지. 그러면 A와 B는 서로 공사건이기 때문에 배반이다? 맞아. 이게 배반이야. 자, 그 다음에 또 몇 번이야? 그 다음에 니은은 A와 C는 서로 독립이냐고 물어보고 있어. 그럼 먼저 뭐 해주면 돼? 니은의 경우는 A 사건의 확률과 C 사건의 확률의 곱이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하고 서로 같아야 되잖아? A 사건의 확률은 15분의 8이야. 그 다음에 C 사건의 확률은 15분의 6이야. 자, 얘가 곱사건하고 같은지 보는 거지. 그럼 A하고 C의 교집합 찾아. 누구 있어? 3, 5, 7, 11, 13? 맞아? 3, 5, 7, 11, 13 맞죠? 그럼 몇 개야? 5개야. 그러니까 얼마야? 얘는 15분의 5개인가? 5개지? 그럼 15분의 얼마야? 5야. 자, 둘이 같은지 확인해. 같아 달라. 15, 15 약분해도 3, 2, 6, 3, 5, 15 하면 5분의 얼마야? 아니, 잠깐. 얘네 둘이 같아? 둘이 같아 달라? 다르지? 다르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독립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종속이지. 독립 아니지. 그렇게 해서 찾고. 자, B하고 C도 찾아봅니다. 그러면 B의 확률하고 C의 확률하고 곱한 게 B와 C의 곱사건의 확률하고 서로 같아야 돼. 그럼 먼저 뭐해? 그 다음에는 B하고 C의 곱사건 찾아. 얘네들 사이에서 공통인 거 뭐 있어? 2 있고 2밖에 없어? 2밖에 없어? 그럼 얘의 확률은 얼마야? 15분의 1이죠? 15분의 7 곱하기 15분의 6이야. 자, 둘이 같다 다르다? 달라. 그럼 얘는 독립이다 독립이 아니다? 독립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야? 종속이다. 그래서 맞지. 그래서 독립과 종속의 판단은 곱사건의 확률이랑 각 사건의 확률끼리 곱했을 때 달라지느냐 같냐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 구분해서 판단하는 방법으로 들어가면 될 거예요. 자,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